안녕하세요. JLPT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청해, 그중에서도 화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를 실전처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들으면서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 먼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가볍게 짚어보고 이어서 실전처럼 문제를 들어볼 겁니다. 답을 고른 후에는 정답을 확인하고 왜 그게 정답인지 아주 꼼꼼하게 뜯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어휘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딱 공략할 문제는요.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는 그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유형이에요. 단순히 단어 몇 개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 시간이에요. 아시죠? 실제 시험에서는 딱 한 번만 들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귀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この問題では、問題用紙に何も印刷されていません。まず話を聞いて、質問を聞いた後、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私は老人ホームなど福祉の現場で10年間働いて、ご本人やご家族の方から様々な質問を受けてきましたが、その間ずっと福祉について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あるもの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きました。それで今回、皆さんが疑問に思われることをまとめてこのガイドブックを作りました。この本をきっかけに皆さんが福祉について考え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여자는 무엇에 대해 하나시겠습니까? 네, 질문 잘 들으셨죠? 여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금 들었던 여성분의 이야기,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자,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1번,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것. 2번, 가족에게 질문을 받은 것. 3번, 책을 쓴 이유. 그리고 4번은 복지에 대한 기대. 어때요? 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잘 생각해서 답을 골라주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자, 다들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내가 고른 답이 과연 정답일지 두구두구두구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여자가 책을 쓴 이유. 맞추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혹시 다른 답을 골랐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게 정답인지, 그리고 다른 선택지들은 왜 매력적인 오답인지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정답의 단서가 이야기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그 단서를 찾아내는 탐정이 된 것처럼 스크립트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다시 볼게요. 1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했고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좀 더 알기 쉬운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는 내용이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배경 설명입니다. 아직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종의 빌드업 인생이죠.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빌드업이 바로 이 문장을 위한 거였어요. 바로 이 부분, 소레데 고노 가이도북고 츠쿠리마시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모든 이유들이 그래서라는 한 단어로 딱 모여서 책을 만들었다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결국 이 화자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썼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오답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JLPT 청해가 파놓은 아주 영리한 함정이죠. 1번과 1번, 분명히 지문에 나온 내용 맞아요. 하지만 이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계기일 뿐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4번도 마찬가지죠. 이건 책을 쓴 이후에 바라는 점이지 책을 쓴 이유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분적인 정보나 부수적인 내용을 핵심인 것처럼 슬쩍 끼워 넣는 게 바로 오답의 특징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너스 타임, 우리 실력을 한 단계 더 올려줄 시간이죠. 이번 지문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시험에 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핵심 단어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후쿠시입니다.
복지라는 뜻이죠. 사회 문제나 정책 관련 지문이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겐바 현장입니다. 현장이란 뜻인데요. 뉴스나 업무 관련 대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여요. 이번 지문처럼 후쿠시노 겐바라고 하면 복지 현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단어죠. 키카케, 키카케. 어떤 일이 시작된 계기나 동기를 뜻하는데요. 오늘 문제처럼 이유를 묻는 지문에서 핵심 단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고노홍오 키카케니, 즉 이 책을 계기로 복지에 대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한 훈련 어떠셨나요? 이제는 이야기의 배경과 진짜 핵심 주장을 구분하는 감이 좀 오시나요? 기억하세요. 소레데, 다까라 같은 접속사 뒤에 화자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이 감각을 계속 살려서 연습하시면 실전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